Pass one inch. 메디슨의 득점 직후 사르와 오도베르가 어시스트의 주인공인 손흥민에게 먼저 달려간 장면은 오늘 경기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드리블 성공 4회를 기록한 손흥민을 막기 위해 상대는 더블 마킹을 펼쳤고 당연히 메디슨에겐 공간이 열렸으며 손흥민은 침착하게 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말 그대로 벼랑 끝에서 탈출한 토트넘이었고 손흥민은 어느 때보다 적극적인 경기를 펼쳤으며 팀을 구해냈습니다. 어시스트 장면에서 터져나온 커먼소니와 함께 다트 세리머니를 요청한 메디슨 또한 해당 장면에서 캡틴의 역할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손흥민은 박스에서 평소보다 적극적인 슈팅을 날렸고 패배나 무승부는 곧 시즌의 모든 목표가 사라지는 최악의 가정이었기에 필승 모드로 경기장에 들어온 듯했으며 상대 입장에선 더욱 손흥민의 슈팅을 예상하기에 충분했으나 손흥민은 필승을 위해서는 자신뿐 아니라 동료의 득점도 카운트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손흥민의 승리에 대한 집념이 더욱 부각된 또 다른 장면은 포로의 프리킥 욕심을 중재하던 순간입니다. 시즌 내내 반복된 모습이고 캡틴은 대체로 선수들끼리 대화를 내버려 두었지만 오늘만큼은 적극적으로 해당 상황에 참여하였습니다. 토트넘의 프리키커는 메디슨이기에 정해진 사람의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보여지고 무엇보다 시즌 내내 두 명이 다툰 이후에 프리킥에서 성공한 기억이 거의 없었습니다. 1대0으로 이기고 있는 상태였고 1점이 더 필요했으며 프리킥을 얻어낸 포로는 상당히 적극적이었지만 캡틴의 계속된 만류에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후반전 전체 스코어 역전과 동시에 3명의 포옹은 결국 모두가 이기고 싶어 했던 경기였다는 흔적이고 승부를 대하는 개개인의 색깔은 다르지만 목적만큼은 하나였기에 나름의 훈훈한 결말이었습니다. 최악의 팀은 사소한 다툼이 종료 시점까지 이어지고 팀과 개인의 주객이 전도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캡틴 손흥민의 가장 아름다운 클립은 다른 곳에서 기록되었습니다. 오늘 경기 최대의 반전은 오도베르의 선발 출격이었고 시즌 전체 경기를 통틀어 가장 중요한 일전이었기에 어제까진 누구도 그가 라이트윙으로 선택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자리는 원래는 클루셉스키였고 이후에는 존슨이 가져갔으며 건강한 존슨은 시즌 대부분 경기에서 선발로 납점받았습니다. 11명 가운데 유일하게 예상하지 못했던 선발 출전이 오도베르였고 힘겨운 주전 경쟁을 펼치던 어린 선수 입장에선 감독의 후명에 스스로도 믿지 못했을 만큼 이례적인 라인업이었습니다. 주전들의 부상 혹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경기에 잠시나마 출전했던 오도베르는 하루아침에 토트넘 전체의 명운이 걸려있는 중요한 경기에 많은 걸 등에 짊어지고 출격하게 되었고 21살의 나이에 현역 생활에서 가장 거대한 특명을 부여안게 되었습니다. 토트넘은 레프트 윙어 손흥민에게 언제나 강한 마크가 집중되고 자연스레 우측 윙어에게 기회가 창출되며 존슨의 득점이 2년 연속 높은 이유는 팀의 상황이 정확하게 반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오도베르에겐 준수한 활약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득점이 요구되는 경기였고 그가 실패하면 팀 전체의 유럽 도전이 오늘로 종료되는 절체절명의 중요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득점이 터졌습니다. 어제까진 1분이라도 더 출전하길 원했을 선수가 팀의 유로파 8강을 결정지은 득점을 올렸습니다. 21살의 선수가 가졌을 부담감, 주전 자리를 위한 동기부여, 그리고 득점과 동시에 느꼈을 폭발적인 환희를 모두 알고 있을 손흥민은 천천히 오도베르에게 향했습니다. 손흥민 또한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로 도시 전체의 기대를 한몸에 받으며 챔스에 출격했던 기억이 있고 오늘의 오도베르는 그때의 손흥민이었습니다. 동료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축하를 보냈고 동시에 캡틴으로서 8강 진출의 키워드가 된 선수에 대한 고마움도 전달했습니다. 시즌을 앞두고 토트넘이 참여하는 어느 대회보다 유로파리그를 강조했던 손흥민이기에 오늘 경기는 1년 중 평범한 하루가 아니었고 목표를 이어갈 수 있다는 결실의 하루였습니다. 오도베르에게도 득점 이후의 풍경이 특별했던 이유는 그에게 손흥민은 감명을 주었던 선수이고 토트넘의 프로젝트란 원대한 포부를 품고 합류했던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J'essaie de m'inspirer d'eux. Son aussi, parce que c'est vraiment une source d'inspiration pour moi. Donc ça me paraît être un bon projet avec des grands supporters, un grand stade, donc un grand club, donc ça peut que me convaincre de venir ici. Alors j'ai été formé à Paris, au PSG. Je regarde beaucoup Neymar. 첫날 말했던 엄청난 서포터즈가 가득한 스타디움에서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에 역할했고
감명이었던 선수의 축하를 받은 상징적인 장면은 신입생이 아니라 이제는 클럽의 완전한 일원이 되었다는 포상이었습니다. 또한 그의 인생을 통틀어서도 중요한 하루인 이유는 13살의 나이로 파리 생제르맹의 유니폼을 처음 입었던 오도베르에게 유럽 대항전은 분명 가까운 미래라 믿기에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팀 선배들이 챔스 우승을 목표로 했고 네이마르 같은 선수들도 포함되어 있었기에 리그왕을 넘어 유럽을 꿈꾸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무려 5년간 파리의 유스팀에서 성장했던 오도베르이지만 놀랍게도 파리 프론트는 그를 팀의 미래에서 과감하게 삭제시켰습니다. 파리 7번을 꿈꾸며 자란 소녀는 눈 떠보니 트루아의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 유럽 대항전은 순식간에 머나먼 세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유니폼은 벌리였기에 더욱 파리 유스팀 선수가 꿈꿨던 미래와는 차이가 있었고 토트넘 합류와 동시에 거대한 프로젝트를 외쳤던 이유는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유로파리그 16강 경기장을 받고 팀을 8강으로 보낸 순간 6살에 축구를 시작한 소년이 가졌을 하나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의 유니폼은 파리가 아니었고 안아줬던 선수도 네이마르가 아니었지만 무대는 영국의 수도가 되었고 캡틴은 손흥민이었습니다. 축구 클럽은 한 명 한 명의 꿈이 담긴 총집합이고 각자의 사연이 있습니다. 경기장에는 출전으로 만족하는 선수는 없었을 것이고 오늘 아침 해가 뜨자마자 동시에 모든 선수들이 8강에 간다는 각오로 출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뤄냈습니다. 다음 챕터에는 프랑크푸르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몇 달 전까지 미넨조차 승리를 장담하지 못했던 클럽의 에이스 마르무시는 지금 맨시티 유니폼을 입고 있습니다. 90분 내내 측면을 부숴내던 날카로운 창이 떠나고 프랑크푸르트의 경기력은 비교적 하락세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토너먼트는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고 당연한 승리도 패배도 없습니다. 1년 중 가장 중요한 경기가 끝나면 곧바로 더 중요한 경기가 기다리는 것이 축구이고 세 팀만 더 넘으면 된다는 짧은 경로를 위해 남은 팀들은 클럽의 모든 것을 걸고 출격할 것입니다. 마지막에 서 있는 하나의 팀이 모든 영광을 독식하게 될 잔인한 무대이자 준우승마저도 환희보다 눈물로 끝나는 대회 승부의 세계는 분명 냉정합니다. 그리고 올 시즌 유로파리그의 마지막 순간엔 부디 토트넘의 7번이 어느 때보다 강력한 필름을 남겨주길 응원합니다. 8강부터는 객관적인 전력은 큰 의미가 없고 당일의 컨디션과 부상 선수 관리, 운영 등 변수가 가득하며 유로파리그 개막 시점에 우승 후보 1순위로 지목된 사실을 머리에서 비우고 완전한 도전자로 참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로메로와 반더벤의 센터라인이 포함된 라인업은 어느 팀을 만나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되었고 수비력뿐 아니라 공격진으로 볼이 운반되는 선순환으로 이어졌습니다. 1차전에서 상대팀의 슈팅 횟수가 압도적으로 밀렸던 토트넘은 오늘 17개의 슈팅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들어 가장 많은 슈팅이고 파이널 서드가 열렸습니다. 토트넘의 유로파리그 경쟁은 이제 시작입니다.